이어서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펜벨트의 점검입니다. 냉각팬을 작동시키는 벨트입니다. 자,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의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합니다. 펜벨트는 눌러 약 한 10kg per 폴스로 누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처짐이 한 13mm에서 한 20mm 정도 되게 합니다. 다음에 펜벨트의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하고요.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접촉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고 마찰이 계속 되다 보면은 열 때문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다음에 펜벨트의 장력이 강할 때와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랬어요. 자, 장력, 팽팽한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이 강할 때. 그다음에 유격이 작을 때, 유격은 헐거운 정도죠.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물펌프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게 빠르죠. 힘이 강하니까. 그리고 기관이 어떻게 돼요? 과열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빨리 돌리니까 과냉이 되네요. 다음에 이건 빨리 돌리다 보니까 발전기 베어링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장력이 약할 때, 팽팽한 힘이 약한 거죠. 힘이 약한 거죠. 유격이 클 때 물펌프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느리겠죠.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기관이 과열되고요. 다음에 발전기의 출력이 저하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펜벨트는 눌러 약 10kg 폴스로 누른다 했어요. 처짐이 13에서 20mm 정도를 한다. 2번,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틀렸죠? 접촉되면 안 되죠. 미끄러지거나 열 발생해서 자칫하면 끊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답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펜벨트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하고요. 4번, 펜벨트가 너무 헐거우면 기관 과열이 원인이 된다. 2번 보겠습니다.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클 때입니다. 클 때. 유격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장력은 약한 거죠.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베어링의 마모가 심하다. 이건 유격이 작을 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장력이 클 때. 2번, 벨트가 절단된다. 상관없고요. 3번,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유격이 크니까 힘이 없으니까 과열의 원인이 되겠다. 답 3번이겠네요. 4번, 점화 시기가 빨라진다. 다 62번이에요. 점도 및 점도 지수입니다. 자, 점도부터 보겠습니다. 점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요거 윤활유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점도가.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는 낮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점도는 높아진다. 여러분 엿 생각해 보세요. 엿 딱딱하잖아요. 열 가하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다 열 가하면 어떻게 돼요? 흐르러 버리죠. 결국 온도가 높으면 점도 끈적끈적하고 낮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높아지죠. 결국 온도와 점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요거 하나 키워드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온도와 점도는 반비례 관계다. 다음에 점도 지수입니다. 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치를 얘기합니다. 자, 끈적거림의 수치를 말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이다. 결국 점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점도 지수가 크다. 내가 점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온도하고 점도는 반비례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내가 점성을 계속 유지하려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는 작아지게 되고 다음에 점도 지수가 작아요. 내가 점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한 점성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네. 점도 변화가 커지게 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거 뭐랬어요? 점도. 답 2번. 2번.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점도 지수가 크니까 점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네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점도와 반대되니까 점도 변화는 어떻게 해요? 점성 유지하려니까 작아야 되겠네요. 답 2번 되겠네요. 3번.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작은 경우 점성을 유지하지 않는 거죠. 온도 변화에 대한 다른 점도 변화는 어떻게 돼요? 작으니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점도 변화가 오히려 커져야겠죠? 답 몇 번이죠? 1번 되겠네요.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가 크다. 자, 63번이에요. 윤활 방식 및 여과 방식. 기름을 뿌리는 방식 및 기름을 거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름을 어떻게 뿌리는지 그거 좀 설명하고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이게 연소실. 요게 실린더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뿌리려고 그래요. 오일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요. 맨 처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오일 팬이 있어요. 즉, 오일이 있는 하나의 저장 기구죠. 요 팬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그래요. 이제 불순물 걸러주는 건데 좀 덩어리가 큰 거 있잖아요. 입자가 큰 것을 걸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걸 이제 오일 펌프로 갑니다. 자, 펌프는 제가 뭐라 했어요? 유압 발생 장치에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랬죠. 그래서 여기서 오일을 압송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미세한 불순물을 거쳐주는 뭐예요? 오일 필터를 지나서. 그래서 오일이 흘러가는 엔진 내로 올라가는 오일 갤러리를 통해서 오일을 어떻게 해요? 쫙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일 팬에 있는 오일이 오일 스트레이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오일 펌프로 가서 그 다음에 오일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 미세한 거, 이건 큰 거 걸르고 난 다음에 오일 갤러리에서 엔진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윤활하는 방식, 기름 뿌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활 방식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윤활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자 끄집어내서 너무 내용이 많죠?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활 방식, 기름 뿌리는 방식은 비산식이 있고 압송식이 있고 비산압송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예요. 자, 비산식은 뭐냐면 펌프가 없는 겁니다. 오일 펌프가 없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산식이라고 하고 커넥팅 로드 대단부에 있는 오일 디퍼가 오일을 비산시켜 윤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펌프가 없다. 다음 압송식은 여기 말 자체에 좀 압이니까 펌프가 좀 있겠죠. 오일 펌프로 윤활유를 압송하여 윤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송식이 뭐야? 펌프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다음 비산 압송식이에요. 비산식과 압송식을 결합한 것 같아요. 실린더 벽은 비산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압송식으로 윤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좀 잘 보세요. 압송식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음에 오일에 뭐예요? 여과하는 방식, 여과하는 방식. 오일을 걸르는 방식. 말 그대로 오일을 걸르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이냐? 전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고 샨트식, 복합식이 있어요. 이건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자, 그럼 전류식이에요. 오일 펌프에서 압송된 오일의 전부예요. 전부를 오일 필터로 여과하여 윤활부로 가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부를 걸른다. 뭐한다? 전류식.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류식. 다음에 분류식. 오일 펌프에서 압송된 오일의 일부를 여과하지 않고 각 윤활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오일 필터로 여과하여 오일 팬으로 데려오게 하는 방식이다. 다음 샨트식이에요. 오일 펌프에서 압송된 오일의 이것도 일부죠. 일부를 오일 필터로 여과하여 각 윤활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여과하지 않고 오일 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 쳐진 것들 여기서는 윤활 방식은 압송식, 그다음에 여과 방식은 전류식에 좀 포커스 맞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구별하는 방식 무슨 식이요? 압송식. 답 2번.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건 물어봤죠.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복합식.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력식이라는 건 없죠. 자, 3번. 윤활유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윤활유, 전부네요. 전부가 엔진 오일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 전부 간다, 전류식. 답 3번 되겠네요. 자, 64번이에요. 오일 필터 오일 여과기예요. 엔진 오일에 포함된 미세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이게 오일 필터죠. 윤활유 1회 교환 시 1회 교환합니다.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높아지고요. 당연하죠.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마모가 빠르고 다음에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한다. 맞죠? 다음에 엘리먼트 여과지식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환식이 있고 일체식이 있어요. 엘리먼트만 교환 또는 세척하여 사용하고 케이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교환식이라고 하고 일체식은 엘리먼트와 케이스를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것을 뭐란다? 일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관에서 사용되는 오일 여과기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오일 여과기, 오일 필터. 1번,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높아진다. 맞죠? 2번, 엘리먼트 청소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틀렸죠? 교환식은 교환하거나 세척하는 거, 일체식은 다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 공기가 아니라 교환 또는 세척하는 거죠. 답 2번 되겠네요. 3번,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마모가 빠르다. 4번,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한다. 나머지 맞는 얘기. 자, 2번.
아니라 65번 보겠습니다. 윤활장치의 점검입니다. 윤활장치의 점검. 자,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에요. 압력이 높아진다. 맞죠? 압력이라는 것은 힘이라 했어요. 아, 이건 힘이 세지는 거겠네. 힘이 세진다. 힘이 세진다. 자, 오일의 점도가 높다. 점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하게 압력 세지죠. 다음에 유압 조절 스프링의 장력이, 조절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크다. 힘이 세진다. 다음에 오일 회로의 일부가 막혔다. 막히면 압력이 높아지죠. 맞죠? 다음에 엔진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점도가, 오일 점도가 낮다.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작다. 압력이 낮으니까 힘이 약한 거죠.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 부족할 때 오일 자체의 압력이 작은 거죠. 낮아지는 거죠. 다음에 윤활유 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다. 다음에 기관 곽부의 마모가 심할 때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 압력 상승하는 거예요. 1번, 오일 펌프가 마모되었다. 마모된다는 얘기가 되면 어때요? 항상 압력이 낮은 거죠. 마모가 되면. 다음에 2번, 오일 점도가 높다. 끈적끈적하게 높으면 압력이 커지겠네요. 답 2번 되겠네요. 자, 3번, 윤활유가 너무 적을 때 압력이 낮은 거고요. 4번,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이 약하니까, 힘이 약한 거니까 압력이 낮은 거죠.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디젤 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낮은 원인이 아닌 거예요. 낮은 게 아닌 거니까는 뭐 고르라는 거예요? 높은 것 고르라는 거죠.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높은 것 고르는 거예요. 압력이 높은 것. 1번,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을 사용했다. 점도 지수라는 거는 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치잖아요. 얘는 점수, 끈적끈적한 걸 계속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높은 거니까 압력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당연히 압력이 높은 거겠네.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 오일 펌프가 과대하게 마모되었다. 과대 마모되었다. 3번. 4번, 윤활유 압력 릴리프 밸브가 열린 채 고착되었다 등은 해당이 없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윤활유 압력이 높은 거죠. 높은 거. 자, 3번.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낮은 원인이 아닌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결국 높은 거 구하는 거야. 높은 거, 높은 거. 자, 1번. 윤활유 성능이, 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다. 이건 낮은 경우죠. 2번,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 이것도 낮은 경우, 압력이. 3번,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점도. 점도가 높다. 압력 높다. 4번, 기관 각구의 마모가 심하다. 답 3번이네요. 66번, 배출가스의 색깔에 따른 연소 상태 및 기관 점검이에요. 자, 배출가스입니다. 자, 무색일 때가 정상 연소 상태. 무색. 엷은 황색일 때가 희박한 혼합비 상태. 다음에 회백색일 때, 이거 한 번 봤을 거예요, 앞에서. 윤활유의 연소 상태이다, 윤활유. 자, 피스톤링의 마모 점검, 피스톤링 또는 실린더의 간극 점검. 요거 한 5번 했다 그랬어요.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음에 검은색은 농후한 혼합비 상태. 공기청정기가 막힌 경우. 그렇죠? 막힘 점검. 다음에 분사시기 점검, 노즐이 불량하거나. 검은색, 분사 펌프 점검, 압축이 불량하거나. 이럴 때를 보다 농후한 혼합비, 검은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색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배기가스의 색과 기관 상태를 표시하는 것도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무색은 정상, 맞죠? 검은색, 농후한 혼합비, 맞죠? 3번, 황색, 공기청정기 막힌 게 아니라 뭐죠, 이거는? 엷은 거죠. 희박한 연소비죠. 희박한 혼합비, 희박한 거. 요거 공기청정기 막힌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농후한 혼합비로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가야죠. 4번 회백색 윤활유의 연소.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2번. 디젤 기관 운전 중 흑색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으로 틀린 겁니다. 첫 번째, 공기청정기 막힘. 맞죠? 두 번째, 오일팬의 유량 과다. 자, 유량이 많은 거랑 흑색의 배기가스 하는 거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답은 2번이고 압축이 불량할 때 또는 노즐이 불량할 때 공기청정기 막힐 때 이때가 흑색이 된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유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67번이에요. 공기청정기 에어클리너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고 흡기 계통에서 발생한 소음을 제거한다. 불순물 여과해서 마모 방지하고 소음 제거한다는 거. 자, 건식 공기청정기가 있고 습식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자, 그럼 건식부터 볼게요. 종이나 천으로 된 여과지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여과한다. 이 건식이니까 좀 물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엘리먼트는 압축 공기로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불어내어 세척합니다.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건식이니까. 다음 습식이에요. 공기청정기 케이스 밑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오일이 적셔진 여과망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여과한다. 자, 일정 기간 사용 후 엘리먼트는 뭐한다? 습식이니까 세척하네요. 그리고 오일만 교환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공기청정기의 설치 목적. 자, 1번 연료의 여과와 소음 방지. 아닐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가 깨끗한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번 공기의 여와 소음 방지. 2번이네요. 3번 공기의 가압작용. 4번 연료의 여과와 가압작용 상관없죠. 자, 2번 건식 공기 여과지 세척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틀린 게 아니라. 건식이니까 물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뜻은 압축 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그랬죠. 답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압축 증기. 헷갈려요. 압축 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내는 겁니다. 68번이에요. 터보 차저 과급기. 공기를 과하게 공급하는 거죠. 과급기. 흡입하는 공기의 양을 더욱더 늘려 엔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다. 공기의 양을 늘리는 거죠. 디젤 기관에서 최적 효율, 회전력, 출력 등을 증대시킨다. 터보차저에는 뭘 사용한다?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왜요? 이게 터보차저가 엔진의 구성 부분이니까 엔진 오일 사용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 장치 중에서 터보차저의 기능으로 맞는 건 물어봤어요. 맞는 거, 최적 효율, 회전력, 출력을 증대하는 거. 자, 1번 실린더 내 공기를 압축 공급하는 장치. 그렇죠? 터보차저 과급기. 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자, 2번 냉각수 유량을 조정하는 장치 아니고요. 3번 기관 해결수를 조정하는 장치 아니고 4번 윤활유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아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의 주된 역할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건 물어봤습니다. 답 뭐예요? 1번 출력 증대. 그냥 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력 증대, 회전력 증대, 최적 효율 증대 이런 거죠. 증대하는 거.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다음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맞지 않는 건 물어봤어요. 1번 최적 효율 증대 맞죠? 자, 2번 냉각 효율 증대. 이거는 과급기와 상관이 없죠. 답 2번이고 그다음에 출력 증대, 회전력 증대 다 해당됩니다. 자, 4번 터보차저에 사용하는 오일로 맞는 것은 터보차저가 엔진의 구성 부분이니까 뭘 사용합니까? 엔진 오일. 답 4번 기관 오일, 엔진 오일. 자, 69번이에요. 납산 축전지입니다.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자, 전해액으로 기억 물구낭산을 사용합니다. 물구낭산 H2SO라고 그래요. 이는 중류수에 황산을 부어 혼합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류수에다가 여기 증류수에다가 황산을 집어넣어야지. 황산에다 증류수를 집어넣으면 열이 발생되고요. 물이 막 튀어올라가지고 얼굴에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류수에다가 황산을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여 현재 건설기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전해액면이 낮아지면 뭐한다? 순수한 물인 증류수만을 보충합니다. 물만 날아갔으니까 물만 보충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만. 다음 용량은 극판의 수, 크기, 전해액의 양, 온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 중에 많이 비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남자가요, 용되려고 그래요. 남자가 용되려고 그래. 그러면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온양 온천 가서요. 온양 온천 가서 나름대로 말 그대로 목욕하고요. 수트 입으면 돼. 수트 입으면 남자가 용돼요. 다시요. 남자가 용되려면 온양 온천 가서 수트 입으면 돼요. 납산 축전기의 용량은요. 온양이에요. 전해액의 온도, 전해액의 양. 그 다음에 수트예요. 극판의 수, 극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냥 암기하시자고요. 남자용, 온양온천, 수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알맞는 거 뭐라 쓰면 됐어요? 황산, 물구나무산 쓰였죠? H2SO4. 답 4번. 2번 납산 축전지의 전해액을 만들 때 올바른 방법 증류수에다가 황산 부어야 된다 그랬죠? 황산에다 증류수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열 발생하고 막 튀어올라서 위험하다 그랬죠? 답 몇 번입니까? 3번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잘 저어야 됩니다. 자, 3번 축전지 전해액이 황산이 물구나무산이죠. 자연 감소되었을 때 보충에 가장 적합한 것은 순수하게 물만 날아갔으니까 순수한 물 보충해야죠. 순수한 물 증류수. 답 1번. 4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남자가 용되려면 온양온천 가서 수트 입으면 되죠?
답 몇 번이죠? 1번이네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 플러스 될 거 뭐예요? 황산의 온양이니까 온도가 들어가야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0번이에요. 기동전동기의 취급이요. 기동전동기가 뭐예요? 아, 모터죠, 모터. 자, 보겠습니다. 기관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켜서는 안 되죠. 시동이 된 상태는 바로 빼야죠. 이거 계속 돌리고 있으면 어때요? 시동돼도. 드륵드륵 소리하죠? 안 좋은 거예요. 전선 굵기는 규정 이하의 것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동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규정 이하이면 오랜 시간 연속 회전시켜도 시동이 되지 않겠죠. 자, 시동이 되려면은 최초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최초로 가한 힘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규정 이하니까. 그러니까 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 속도에 유의해야 된다.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동 전동기는 요거 10초 이상 수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속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음에 엔진의 시동 후에도 엔진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하면 피니언 기어가 소선되고 심한 경우 기동 전동기가 파손된다. 안 좋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네. 기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되겠네요.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기동전동기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이에요. 1번, 기동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규정 이하이면 오랜 시간 연속 회전시켜도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회전 속도에 유의해야 된다. 2번, 기관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켜서는 안 된다. 맞죠? 3번, 기동전동기의 연속 사용 기간은 60초 정도 틀렸죠. 몇 초요? 10초 이상. 답 3번 틀렸네요. 4번, 전선 굵기는 규정 이하의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